안녕하세요. 혹시 60 넘으신 분들 중에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시거나 음. 소변 줄기가 좀 약해졌다 느끼시는 분들 꽤 계시죠? 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길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전립선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전립선 건강이라는 게 사실 노화 영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매일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습관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특히 전립선이 좀 커지는 증상,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습관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습관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어쩌면 정말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전립선 건강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짚어볼 습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 바로 오래 앉아 있기입니다. 뭐 편한 의자든 사무실 의자든 오래 앉아 있는 거 너무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죠. 근데 이게 편하다고 느끼는 동안 전립선에는 상당한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담이요? 어떤 식으로요? 자료들을 보면요.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가 그 골반 아래쪽 근육을 계속 누르게 되거든요. 그쵸. 앉아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염증 반응이 생기기 쉽고 이게 결국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거나 또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와, 혈류 방해랑 염증 반응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인 영향이네요. 그럼 어떡하죠? 무조건 앉아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하나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물론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렵죠. 여기서 핵심은 지속적인 압박을 피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자세로 누르고 있는 걸 피하는 거죠. 지속적인 압박. 네. 그래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요. 최소한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일어나서 그냥 한 1, 2분 정도 가볍게 좀 걷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아주 잠깐이라도 움직여주면 골반 쪽에 가해지던 압력을 좀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네, 30분에 한 번 1, 2분 정도 움직이기. 요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데 역시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가공식품이나 붉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좀 지적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가공식품에 보통 많이 들어있는 방부제라든지 또 높은 나트륨 함량, 트랜스 지방 같은 그런 건강하지 않은 지방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붉은 육류에 많은 포화지방,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의 염증 수치를 높이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염증 수치요? 네, 특히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전립선 건강에는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자료들이 지적하고 있고요. 또 염분, 그러니까 짠 거 많이 먹는 거예요. 짠 거. 네, 염분 과다 섭취는 몸 안에 수분을 좀 잡아두게 만들어서 결국 방광이나 비뇨기계 전반의 압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몸에 안 좋다 이걸 넘어서 염증이나 압력 증가로 전립선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는 거군요. 그럼 식단은 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일단 녹색 잎채소, 뭐 시금치나 케일 같은 거요. 그리고 베리류, 블루베리나 딸기 이런 것들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 그리고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에 많은 건강한 지방, 이런 걸 좀 충분히 드셔서 몸의 염증 반응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염증 반응을 줄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붉은 육류 섭취는 가능하면 주 한두 번 정도로 좀 제한하고 대신 생선이나 콩류 아니면 닭가슴살 같은 걸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작은 변화 같아도 효과는 꽤 분명하다고 자료들은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 식단 얘기 나왔으니 마시는 습관도 안 볼 수 없겠네요. 간혹 화장실 자주 가는 게 좀 불편해서 일부러 물을 좀 적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 네, 있죠. 근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잖아요. 네, 진해지죠. 그렇죠. 근데 이 농축된 소변이 방광이나 전립선 점막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잠깐의 자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되면 몸 안의 염증 수준도 높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어려워져서 결국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자료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그냥 하루 종일 꾸준히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변 색깔을 한번 보세요. 소변색이 아주 맑거나 아니면 아주 옅은 노란색을 띈다. 그러면 수분 섭취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네, 소변 색깔 확인하기 좋은 팁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습관인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전립선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다니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 호르몬. 네. 근데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이 코르티솔이라는 게 전신의 염증 반응을 막 촉진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을 긴장시키고요. 또 몸 안의 호르몬 균형까지 깨트려서 전립선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게 그냥 심리적인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호르몬이나 근육 긴장을 통해서 물리적인 영향까지 미치는 거군요.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뭐 깊게 숨 쉬는 심호흡이나 명상 같은 것도 좋고요.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 또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 잠 충분히 자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료들을 보면요. 이런 스트레스 관리 노력이 단순히 뭐 기분 전환 차원을 넘어서요. 전립선 관련 증상을 완화하고 또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있어서 어쩌면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이 전립선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매일 하는 사소한 습관들, 뭐 오래 앉아 있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 이걸 뭐 당장 오늘부터 완벽하게 다 바꾼다. 이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중요한 건 이 중에서 이건 내가 좀 바꿔볼 수 있겠다 하는 거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걸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작은 실천의 힘 한번 믿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유독 남성 건강 문제, 특히 뭐 전립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이런 건강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에 혹시 보이지 않는 어떤 벽 같은 건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